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오늘 속보를 통해서 조국 사태 이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본론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다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1편은 조국 사태와 조국 관련주, 그리고 2편은 반사이익 1탄, 3편은 반사이익 2탄으로 갑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본편에서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된 내용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건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 관련주와 테마주를 쫓는 사람이지, 수익을 쫓는 사람들이지, 수익을 갈구하는 사람들이지, 정치적인 의견을 교환할, 전달할, 강요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고, 이전까지도 그래왔지만 오늘 영상도, 이번 영상도, 다음 영상도 그냥 정치적인 거는 관련주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국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제 화천기계를 가장 크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은 조국과 완전 반대에 서 있는 윤석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조국 관련주 화천기계는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부로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급락하는 것이 맞고 하한가까지 가는 것이 맞고요. 오늘 하한가를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음 날에 연속적인 추가 하락이 발생되겠죠. 그리고 조국을 끌어내린 윤석열 관련주 서현전자는 현재 상한가에 임박한 상태입니다. 호가로 보시게 되면은 보이시죠? 맞아요. 이 부분도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서현전자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해본 바 있었는데 어디 부분에서 잡아야 될지도 다 계획을 해놨었고,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놨었고, 왜 관련주로 엮이는지, 테마로 엮이는지도 조사를 해놨었습니다. 바로 이제 윤석열 라인에 있던 인물이 서현전자 감사로 있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전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현전자는 상한가 같고,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서현전자의 추가 상승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한다라는 거. 왜냐? 윤석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칼자루를 진 사람이지,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 이 정도까지는 되지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선거에 출마할 만한 그런 명분도 없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서현전자는 그냥 단발성 이슈, 돼지열병 테마처럼 봐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거는 어디냐? 화천기계 안 물리셨으면 다행이고, 물리셨다면은 정리하고서 바로 다음을 봐야 된다. 그 다음은 여당 기준으로 볼 수가 있고 야당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야당부터 짚어드릴게요. 야당을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조국은 반드시 잡고 가야 할 인물이었고, 조국을 잡으면서 함께 잡아야 할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 정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사퇴하더라도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잘리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야당은 이것을 딛고서, 이것을 발판으로 삼고서 현 정권에 도전하는, 일명 레임덕을 불어일으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거기에 선두가 누군가요?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광화문에서 선도하고 있는 인물, 당연히 황교안일 수밖에 없겠고, 철수형은 이제 안철수 씨는 미국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시간 문제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안철수 씨를 본다라고 하면은 한국 본토에 없어서 더 빛나는 인물, 대선 전까지 한국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인물이 있나요? 철수형만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은 계속해서 쑥쑥 커가겠죠. 콩나물처럼. 현재는 좀 파생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슈의 중심으로 와야 됩니다. 야당은 당연히 황교안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겠고, 조국과 관련된 이슈에서 이제 야당 쪽이 꼬리를 잡힌다라고 하면은 나경원을 도마뱀 꼬리로 사용해야겠죠. 이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되겠고, 어차피 나경원 관련주는 없으니까 황교안만 보면 된다. 황교안 입장에서는 나경원을
꼬리 자르기로 해서 잘라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부분, 한국 땅에서 발목 잡힐 부분을 해결하고 갈 수 있다라고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여당입니다. 제가 항상 운동권 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운동권 라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냐? 누구겠어요? 조국은 일단 당연한 거고, 조국은 당연한 거 누누이 말씀드려서 아시는 거고, 운동권 라인이라고 하면은 좋게 말하면 학생 운동권이고 나쁘게 말하면 주사파라고 합니다. 중심에 조국이 있었고, 그리고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 라인을 타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던 임종석이 있고, 그리고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시민이 있다. 지금 조국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조국을 지지하던 그 지지층을 누군가는 받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라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처럼 재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선에 도전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분이 되게 됐는데, 현재 노출되어 있는 인물과 노출되어 있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임종석은 노출되어 있지 않은 인물이고, 유시민은 계속해서 조국을 옹호하면서 조국의 옹호 세력, 정치적인 지지층을 받아가는 그런 사전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알릴레오를 통해서 조국은 옹호하고 야당 쪽은 공격하는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유시민이죠. 그러므로 이제 조국의 대체제로 떠오를 수 있는 인물은 유시민이가 되겠고, 이제 잠룡이라고 하면은 임종석이가 되겠다. 이후 얘기는 이제 톡방이랑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관련주 분명히 저는 보여드렸었습니다. 조국을 살 게 아니라, 화천기계를 살 게 아니라 YBM넷, 풍강 또는 보혜양조, 유시민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공개 추천주로 진행하고 있는 임종석 관련주도 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잡았느냐? 야당 관련주도 같이 잡았다. 역시나 다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이전에 한창대지, 국일신동, TBC, EXT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요번에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거고, 궁금하시면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이상입니다.